이 유목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가로서 살아가는 거, 저는 이제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작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퇴직자의 삶이거든요. 정확하게 근로소득이 없이,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가의 삶은 어찌 보면 퇴직자의 삶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유목민들 같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얻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현재 21세기 퇴직자로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유목민들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나서 말에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쭉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에서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볼 일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 위를 떠나지 않은 상황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이제 북방민족이라고 하는데, 북방에 이제 몽고나 흉노나 이쪽은 유목민들입니다. 그쪽엔 초원지대에서 말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경을 짓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적 환경 자체, 그리고 삶의 환경 자체가 프리랜서 퇴직자들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것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목민들은 첫째 부분의 특징이 뭔가요? 첫째 부분의 특징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처럼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겁니까? 농사를 통해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냥이나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얻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하고 비슷해요. 퇴직자는 퇴직 전에는 어쩌면 농경민족처럼 정착된 데에서 또박또박 소득을 받아가면서 그 소득을 통해서 살아갔는데, 딱 퇴직하는 순간에 유목민으로 전락해서 그때는 이제 농사 짓지 않고 소득을 벌지 않고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목민들은 글과 책이 없습니다. 글과 책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은 현재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휘발되는 이 말 속에서, 휘발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정보정돈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계속 누군가의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정돈했는 지식들을 갖다가 행동 속에서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경우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의 지도자입니다. 왜 지도자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얻어서 몸에 취득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퇴직자들도 딱 나오고 나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글과 책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서 퇴직한 이후에 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왜 힘드냐면 책과 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현실적인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상 부딪히면 현실적인 속에서는 비와 바람이 부는 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과 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글과 책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든 말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직실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속에서는 경험이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퇴직자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삶에서 퇴직자들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냥과 목축을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농사꾼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꾼의 삶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씨앗을 갖다가 잘 자랄 수 있게 그 풀피도 뽑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농사를 계속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비바람이 부나 아니면 태풍이 오나 아니면 홍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규칙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소득을 얻고 수확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렇게 해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유목민이 하는 것처럼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어디로 올 거라는 걸 알고서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순간에 단 한 방의 총으로 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퇴직자의 삶이에요. 기존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고유한 가치가 있는 농사꾼의 삶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퇴직 후의 삶의 구조입니다. 이때 이들을 구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사냥꾼의 삶이에요. 사냥꾼의 삶은 뭐냐면 유목민의 삶이거든요. 유목민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냥이 잘 될 거라는 걸 다 몸으로 체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냥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꾼처럼 살아가면 판판이 다 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유목민은 첫째,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퇴직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글과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글과 책이 없기 때문에 글과 책 속에서 정해진 정보를 갖다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건 퇴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이전에 직장에 다니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를 수행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갔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런 정보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퇴직 그쪽의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 속에서 정보를 바로 즉시적으로 캐치해야 되고요. 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분들, 이런 분들에게 행동이 만들어낸 경험에 축적된 걸 갖다가 얻어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 퇴직자의 삶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목축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퇴직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퇴직자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농산꾼처럼 살았는데 퇴직 이후에는 사냥꾼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퇴직자의 삶과 유목민의 삶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얻어가야 될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 그러면, 자,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글과 책이 없다, 사냥과 모축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유목민의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퇴직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